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는 베를린 키예프에 타우루스 크루즈 미사일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타우루스를 공급하게 되면 이를 다룰 독일 연방군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직접 개입이라 안 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숄츠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스톰 섀도우나 스칼프 미사일을 공유하면 분쟁에 직접 개입 당사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숄츠는 눈치가 없는 건지 일부러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영국, 프랑스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위장된 군인을 파견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RT 편집장 마르가리타 시모냐는 숄츠에게 그 말이 진심이냐면서 러시아 군 정보 당국으로부터 받은 녹음 파일을 공개해버렸습니다. 독일 공군 사령관 인고 게하르츠, 공군 준장 프랑크 그레페, 공군 작전참모 펜스케, 프로슈테트 작전센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고위장교, 이 4명의 대화 음성 파일입니다. 이들은 크림대교 공습을 모의했습니다. 마르가리타 시모냐는 40분에 걸친 음성 파일의 스크립트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영국의 경우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운용한 인력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한 상태고, 프랑스는 스칼프 미사일을 전투기에 장착하는 요령을 우크라이나인에게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톰 섀도우와 스칼프가 기술적으로 유사하다면서 우크라이나군의 타우루스 미사일 장착 요령을 어떻게 전수할지를 논의합니다. 그러면서 독일 연방군 요원이 파견돼 미사일을 장착해주면 우크라이나군이 어깨 너머로 배우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또 미사일에 대한 정보 교환이 스톰 섀도우와 스칼프를 만드는 유럽의 다국적 미사일 제조업체 MBDA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적당히 물타기를 하자는 방법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또 독일군 장교 한 명이 2월 21일 우크라이나에 출장을 간다는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올라프 숄츠는 키예프에 타우루스 미사일을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독일 연방군 고위 장성들은 타우루스 미사일 인도가 결정된 것을 전제로 작전 세부 사항을 논의한 것입니다. 이들은 또 독일이 러시아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것으로 위장하는 방법도 떠들었습니다. 게하르츠 공군 참모총장은 민간 복장에 미국식 억양으로 말하는 요원들을 이용할 것을 포함한 공군의 여러 트릭을 이용했습니다. 어쨌거나 독일이 분쟁 당사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훈련과 위성 데이터도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 공군 장성들은 크림대교와 비행장 활주로만큼이나 길기 때문에 미사일 10개, 20개로는 충분하지 않고 50개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키예프에 타우루스 미사일 100발을 전달하는 아이디어도 꺼냈습니다. 또 독일이 저지른 짓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 프랑스제 다소 라팔 전투기를 이용하자고도 했습니다. 또 작전 준비에는 최소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독일 연방 공군은 자기네들이 크림대교를 공격한 뒤 그 책임을 영국과 프랑스에 돌린다는 모의를 한 것입니다. 독일의 이런 꿍꿍이를 러시아는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 하원에서 찬반을 두고 연막을 피워왔지만 오래전부터 장거리 미사일을 몰래 이전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은 처음에 붕대나 헬멧 정도만 지원한다고 했다가 레오파르트까지 보냈습니다. 러시아는 독일의 행동을 제2차 세계대전, 대조국 전쟁의 재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러시아 안보회의 부의장은 독일이 다시 러시아의 적으로 변했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독일인들이 러시아 영토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자세히 논의했다면서 그들에게 죽음을 안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조국 전쟁 당시인 1942년 애국신 콘스탄틴 시모노프의 구호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우베이 이버 예슬리도록 집에 드보이돔, 당신에게 소중히 보호할 집이 있다면 침략자를 죽여야 한다는 시였습니다. 나치 독일군의 침략에 있은 직후 발표된 이 시는 크라스나야 즈베즈다 신문에 게재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메드베제프는 위대한 애국 전쟁 당시의 호소가 다시 중요해졌다면서 독일 파시스트에게는 죽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